네 차라면 차 사는데 5분 만에 체크할래? 웃기는 얘기죠. 자,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고차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PD는 중고차 성능 기록부 100% 다 믿을 수 있어? 저는 다 거의 믿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성능 기록부를 잘못 기록하면 점검자 책임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성능 점검을 하기 때문에 허위 기자나 잘못 기재한다면 손해배상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가 있죠. 판매하는 딜러들과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차 팀장은 중고차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딜까? 엔진 상태하고 미션 상태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네,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엔진과 미션의 체크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모든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중고차 5분 만에 체크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중고차를 5분 만에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차라면 차 사는데 5분 만에 체크할래? 웃기는 얘기죠. 전문가인 저희가 들여다봐도 20분 이상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고 디테일하게 중고차 잘 고르는 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어떤 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고차 잘 고르는 법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GM 대우에서 출시한 알페온 차량입니다. 좀 고개를 좀 숙여주시고 허리를 굽혀주시고 차량 외관을 좀 살펴봅니다. 앞범퍼 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라이트 부분이 부식되었는지 변색되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라제타 그릴에 크롬 부분이 있다면 크롬 부분이 벗겨졌는지 백화 현상이 일어났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휠 상태 체크하십시오. 휠에 기스가 많은지, 기스가 많으면 딜러한테 꼭 말씀하셔서 복원을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에 방향지시등이 들어갔다면 LED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 사이드 스텝 있는 부분 꼭 기스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뒤엔다 부분과 뒷범퍼의 이음새 부분 있죠, 떠 있는지 아니면 브라켓이 안쪽에서 부러졌는지 도색 상태가 괜찮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테일램프가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브레이크, 미등, 깜빡이 전구가 나가지 않고 나오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머플러가 매립되어 있어요. 매립된 부분이 찌그러졌는지, 이 차는 좀 찌그러졌는데요. 도장 상태도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모든 차들이 다 이렇게 후방 센서들이 있습니다. 후방 센서들이 칠이 까졌는지 센서가 작동이 잘 되는지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다 보시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본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엔진룸은 2번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과 시동 건 후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동 걸지 않은 상태인데요.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네, 아래쪽에 누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 먼저 체크하시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터인데 발전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구릿빛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릿빛으로 된 부분이 변색되지 않고 구릿빛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수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실 때 보통은 이 엔진룸의 커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데, 열리지 않더라도 안쪽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헤드 커버의 가스킷 부분과, 가스킷은 여러분들 뭔지 모르시죠? 그 쇠와 쇠가 연결되는 중요 부위에 이렇게 고무 몰딩으로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부식이 일어나거나 그 부분이 변형되면 오일이 꼭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킷류는 모두 다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CU가 되어 있어요. ECU 쿨러가 되어 있고 ECU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꼭 세차하시면서 엔진음을 물로 뿌리세요. 물로 뿌리시면 안 됩니다. ECU 같은 게 아무리 방수 처리가 잘 됐다고 해도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차가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엔진룸은 물로 절대 세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라제타가 있죠. 예, 엔진 열을 식혀주는 라제타인데 냉각수가 이렇게 유입돼서 바람으로 일으켜서 열을 식혀주는 부분입니다. 그 라제타 팬 자체가 선풍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네, 이렇게 이 부분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옆쪽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흡기가 있습니다. 네, 바람을 좀 빨아들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흡기 관 쪽에 크랙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지, 바람이 좀 유입이 잘 안 되는지 이런 부분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진단해 주시고, 자 그리고 배터리 좀 볼게요. 배터리 커버가 얘는 또 안 빠지네. 야, 기가 막히게 돼 있네 차가. 특이하다. 야. GM이로 그지? 현기로 하는 게 맞는데. 자, 배터리 커버를 열었습니다.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게 뭔가요? 물 뿌리지 말라고.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물 들어가지면 안 되니까 물 꼭 뿌리시면 안 돼요. 예,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단자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오래돼서 배터리가 안 좋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식 현상들이 좀 일어납니다. 배터리 터널 쪽에 부식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는 터널 자체가 부식되면 배터리 교환과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꼭 배터리 터널이 부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저브 탱크라고 하죠. 부동액이 들어가는 통입니다. 이 부동액 통을 꼭 열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액 통 자체를 불빛으로 비춰갖고 부동액이 얼만큼 남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만 하시는데, 이 냉각수통 리저브 탱크를 꼭 열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새고 있죠. 절대로 뜨거울 때 여시면 안 됩니다. 엔진 정차 후에 5분에서 10분 이후에 열이 충분히 식었을 때 열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시면 물때가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냉각수가 들어있으니까 물때가 있는데 이 정도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예, 괜찮은 편인데 이 물때가 되게 심하고 까맣게 많이 낀 경우에는 전차주가 냉각수를 잘 교환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리저브 탱크 이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손으로 좀 이렇게, 네, 손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주세요. 훑어서 부동액 외에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엔진 쿨러에서 이렇게 역류해서 오일이 다시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섞이는 경우에는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 안 하시면 분명히 리스크가 클 겁니다. 닫으실 때는 꼭 끝까지 잘 닫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엔진 오일 게이지가 있는 차량이 있고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열어서 닦아보시고, 뭐 닦아서 체크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좀 비춰주세요. 네, 보시면 오일 게이지가 맥스가 있고 미니 있죠. 요 중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오일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교환한 지 한 2-3일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깨끗하죠. 아메리카노 색깔보다 더 연해야 됩니다. 아메리카노 색깔 정도면 꼭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는 에어클리너 필터의 상태가 얼마만큼 오염이 됐냐에 따라서 눈으로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안쪽에 휴대폰으로도 항상 다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하체에 언더커버가 있는 차량이 있고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언더커버가 없는데요. 커버가 없는 차량도 주차된 차량을 바닥으로 확인하면요, 오일이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후레쉬를 켜갖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다 보시면 먼지가 있고 때가 있는 경우에는 주행 중에 이렇게 먼지가 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누가 봐도 끈적끈적한 오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든가 꼭 누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유가 있는 차량은 구매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성능 점검표에 보면 미세누유라고 찍혀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은 차량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게 찍혀 있는데, 그게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보통 5,000km에서 7,000km 안쪽에서 교환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오일 양이 너무 많이 줄었으면 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오일이 어느 정도 적정량만 이렇게 새고 있다 하면 꼭 수리는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안쪽까지 꼭 손 밀어서 다 보십시오. 미세누유 다 체크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호스류 눌러보시면 갈라지고 찌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꼭 호스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 호스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고 차의 성능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모든 호스 다 움직여 보시고 눌러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겉벨트가 있죠. 네, 보통 이제 타임벨트, 외벨트라고 부르는데, 이 안쪽에 있는 벨트는 타임벨트로 체인으로 이 차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안 해도 되지만, 겉벨트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네, 눌러 보시면 벨트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돼서 갈라지고
그런 차량들은 항상 교환해야 됩니다. 겉벨트는 제너레이터도 돌리고 있고 워터펌프로 돌리고 있고 모든 헤드 부분도 다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차량이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 잘 해주셔야 되고, 보통 교환 주기는 5만 킬로 안쪽에서 교환하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해서 저희 박 팀장의 차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GM 대우의 이 엔진룸은 굉장히 설명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이 엔진 커버를 떼어서 이렇게 헤드 위쪽에 플러그 배선이 있겠죠. 그 배선들의 그 플러그 꼽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미세 누유가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차를 구입하실 때 엔진룸 커버를 꼭 열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의 파워 방식이 EPS라는 방식을 씁니다.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링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MDPS라고 전 세계의 현대와 기아만 쓰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빙 파워 스티링인가 뭐 대도 않는 소리를 쓰고 있는데요. 고장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옛날 구형 방식의 파워 핸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 파워 오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기를 이용해서 파워 핸들을 쓰기 때문에 파워 오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더 체크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엔진룸 설명은 대략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시거나 내가 이렇다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엔진룸은 닫지는 않겠습니다. 실내에서 시동을 걸고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을 거셨으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 다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스위치를요 보시고 네 부분 다, 네, 창문 4개 다 올렸다 내리십시오. 올렸다 내리시면서 부드럽게 내려가느냐 부드럽게 올라가느냐 잡소리가 안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거나 분명히 좀 잡소리가 난다 하면 딜러분한테 꼭 요청하십시오. 이 부분 수리해 주세요. 안 해준다면 좋은 딜러 아닙니다. 나쁜 딜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차량은 GM 대우에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이 좀 특이하죠. 약간 저번에 리뷰한 아우디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방향, 네 방향 다 확인해 보시고, 아래쪽으로 누르면 락 폴딩이 되죠. 폴딩이 잘 되느냐 부드럽게 되느냐, 오른쪽과 왼쪽에 폴딩이 되는 속도는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가깝고 저쪽은 머니까요. 네, 한쪽이 먼저 접히고 한쪽은 늦게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량이 아니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두 번만 해보지 마시고 여러 번 해보세요. 두세 번은 반복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렇게 오토라이트 온오프가 있죠. 다 꺼보시고 켜보시고 다시 켜보시고, 안개등이 들어오는지 안개등 전구가 나갔는지, 전구는 크게 비싼 부분은 아니니까 한 10,000원 정도면 교환할 수 있으니까 전구가 나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구가 아니고 이제 통으로 아세이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수리비가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꼭 진단 체크하셔야 되고요. 핸들을 보겠습니다. 핸들을 다 끝까지 돌려본다고 해서요. 다 모두 다 핸들을 끝까지 양쪽 다 돌려본다고 그렇게 유튜버 분들이 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핸들 끝까지 다 양쪽 다 제자리 쓴 상태에서 돌려보시고, 자, 그리고 원위치 상태가 되면 짧게도 돌려보셔야 돼요. 가끔씩 현대나 기아 차들이 짧게 돌렸을 때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돌렸을 때보다 짧게 돌렸을 때 이렇게 재빠르게 좀 한번 쳐보세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상이죠.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디오 아시죠? 네, 오디오에 이렇게 볼륨도 높여보시고, 라디오로 지금 돼 있는데요. 라디오의 채널도 좀 바꿔보시고, 이렇게 잘 잡히는지 수신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요거였나요? 이 차는 참 특이해갖고, 뭐였나요? 이거였나요? 네, 위에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명령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끄십시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종료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수입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방식들이 좀 약간 다르죠. 캐딜락이나 아니면 링컨들이 이렇게 방식을 쓰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의 볼륨과 모든 소스를 확인하셨다면 어느 차에나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확인하시고요. 30초 정도 지나면 엉덩이에서 따끈따끈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 꼭 확인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에어컨과 히터.
잘 모르시는데 오히려 에어컨이 고장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히터가 고장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에어컨은 콤프랑 뭐 에어컨 가스가 없다든지 별다른 큰 문제는 아닌데 히터가 고장나면 굉장히 큰 수리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락과 언락의 버튼이 센터 패시아 중앙 부분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열고 닫는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도어락까지 확인 다 하셨다면 비상등 스위치도 한번 켜보시고 모든 전자기기는 다 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 보시고 누르면 다 풀리죠.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자, 잘 되나 보시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설명도 안 드릴 거지만 안 누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포티하게 뭐 주행하신다고 누르시는데 안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기어 패널 볼게요. 기어 패널에 파킹으로 좀 돼 있죠. 이거 위험합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양발을 이용하세요. 양발을 이용하시고 브레이크 꼭 누른 상태에서 꼭 누르셔야 됩니다. 꼭 누른 상태에서 드라이브에 놓으시면 브레이크를 놓으면 차가 나가겠죠. 근데 브레이크를 내가 꼭 잡고 있죠. 제가 지금 액셀레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액셀레터 눌러보시고 RPM 떨림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기어를 빼고 N단이죠. 네, N단이라고 하죠. N단에서 다시 액셀레터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RPM이 지금 상승하죠. 3000과 4000존 정도까지 밟은 상태에서 놔보십시오. 놓으면 떨어지면서 2000과 1000 RPM 사이에서 떨림이 있는지, 바늘에 떨림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에 놓으셨다가 후진 놓으셨다가 퉁퉁 튀기거나 아니면 변속 충격이 크게 느껴지거나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션의 수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변속 충격이 느껴진다면 그 차량은 미션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파킹해 놓은 상태에서도 RPM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RPM 3000과 4000 이상까지 올렸다가 놓으실 때 2000과 1000 RPM에서 떨림이 있는지, RPM 떨림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흡기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인젝터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스크롤 바디에 문제가 있거나 항상 뭐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번 계기판도 보실게요. 계기판 보시면 정지 상태에서도 RPM 떨림이 약간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진의 부조화라든지 문제가 좀 있으면, 떨림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 게이지 보이시죠? 온도 게이지가 너무 끝까지 H가 핫이 있거든요. 네, 끝까지 올라가지면 안 됩니다. 보통 중간과 중간 아랫부분 정도에 위치합니다. 주행 중에 냉각수 온도 게이지거든요. 이 온도 게이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하면 꼭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고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게이지는 운전하시면서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에 방향지 시등과 와이퍼 기능이 있죠. 와이퍼 잘 들어오는지, 잘 닦이고 있는지, 잘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반대쪽에 방향지 시등 잘 걸리는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똑딱똑딱 하는데 문제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전구가 나간 경우일 수도 있지만 RCA가 통째로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꼭 확인해 주시고, 딜러분들이 이런 거 다 체크해 갖고 참 좋은 차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대충대충 좀 성의 없는 분들도 있으셔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죠. 요거 아시죠? 화장거울. 제가 K9에서 뒷자리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온다는 그 화장거울 옆에 불이 이렇게 전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명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조명 체크도 하시고, 보조석 쪽도 열어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실내등도 들어오는지 확인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뒷자리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자리에 뭐 송풍구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아임레스트를 내려보시면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은 없는데 컵홀더는 항상 어느 차나 다 있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든 차도 있는데 아래쪽에서 나오는 그런 컵홀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잘 부러집니다.
특히나 현기가 그렇게 만들죠. 부러지면 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모든 딜러들이 다 다시 수리를 해주거나 그런 적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트 상태나 이런 부분은 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확인 다 해보시고, 여기 보이시죠? 예. 시트 레일, 이 레일 부분이 녹이 슬었는지, 그리스가 항상 어느 정도는 촉촉하게 발라져 있어야지만 시트가 앞뒤로 오갈 때 빡빡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건 상태로 다시 한번 외부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을 다시 한번 시동 건 상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음은 다 들리시죠? 근데 전 세계 어느 차나 엔진 음을 굉장히 데시벨 높은 고음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다 저음으로 만들어야지만 운전자의 귀에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음으로 만듭니다. 근데 딱딱거리는 이 소리 자체는 직분사 엔진이 고압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딱딱거리는 소리는 GDI 엔진, 이런 엔진들 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돌아가는 데서 굉장히 거슬리는 굉장히 높은 그 데시벨 높은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베어링이 나가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딜러분한테 점검, 체크, 그리고 수리까지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동 건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엔진음을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는 방음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처럼 시동 끈 상태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GM 대우는 얘 특이하네요. 여기 미션 오일, 미션 오일 넣는 부분이 여기 위쪽에 있네요. 특이하네요. 요 부분 자세히 한번 비춰주실래요? 보시면 오일이 좀 이렇게 묻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일을 붓다가 미션 오일을 교환하다가 흘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패스하셔도 됩니다. 박 팀장 차도 제가 골라준 건데 아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가 들어있지 않는 차량인데요. 네, 열어보시면 좌우 쪽에 트립 쪽이 기스가 있는지 기스가 없는지, 찍힌 상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스페어 타이어 아래쪽 확인하시는 거 당연하시죠. 네, 아래쪽에 이렇게 본딩 되어 있는,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실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인데, 전동 트렁크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스프링이 잘 돼 있는지, 스프링이 늘어나서 이렇게 여다지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게, 이렇게 잡고 놔보시고 정확하게 올라가는지, 끝까지 올라가는지, 트렁크 스트라이크 부분이 잘 맞아서 닫았을 때 안전하게 쿵 한 번에 경쾌하게 잘 닫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중고차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실 만한 내용이 있으셨나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더 꼼꼼하고 알뜰하게 걱정 없고 리스크 없는 중고차를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차알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진솔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